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랑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세 페이지 제작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가전제품, 그리고 그 중에서 공기청정기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막 바람이 이렇게 뿜뿜 날리고 아니면 막 뭔가 나뭇잎 같은 게 막 휘날리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구현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고자 이번에 주제를 공기청정기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상세 페이지는 스마트 공기청정기라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예요. 자, 가전제품 상세 페이지는 오늘 처음 만들어 보는데 아무래도 이번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런 효과들 있잖아요. 바람이 막 배출이 되고 막 뭔가 음이온이 뿜뿜 나오고 막 빛이 나고 나뭇잎이 휘날리는 이런 효과들을 구현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상세 페이지라서 상세 페이지가 길지 않고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있는 짧은 상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구역은 이 부분 있잖아요. 맨 첫 페이지 여기를 한번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기 전에 이전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들어간 소스들을 다운받는 방법, 다운받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인데 거기에 접속하시면 이 페이지가 뜨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전 공기청정기 상세 페이지라는 이름 옆에 작은 삼각형 클릭해 주시면 여기 밑에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운로드를 클릭 누르면은 이렇게 폴더째로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럼 여기 폴더에 있는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우리가 만들어 볼 상세 페이지에 상세 페이지 기획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서는 이렇게 각각 섹션별로 어떻게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요청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일단 상세 페이지 PSD라는 거는 제가 작업한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레이어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요 PSD 파일을 켜가지고 레이어를 작업하신 분의 파일과 제 파일을 좀 비교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상세 페이지 메모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 파일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 각각 요거 보시면 이 글자들의 속성들, 그리고 간격, 이 개체마다의 간격, 뭐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파일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제 말이 너무 빠르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 메모 파일을 보시면서 속성을 좀 적용시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상세 페이지 JPG라는 파일은 이 작업 파일의 JPG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나뭇잎 눕기 PSD랑 나뭇잎이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나뭇잎이라는 원본 파일을 가지고 제가 눕기를 딴 PSD 파일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에서 제가 바람의 움직임, 뭔가 바람이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효과를 넣기 위해서 나뭇잎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쓰이는 이 나뭇잎들이 바로 여기 폴더에서 나뭇잎 눕기라는 파일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나뭇잎 눕기를 직접 따가지고 넣는 모습은 넣질 못했어요. 그래서 눕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예정인데 혹시 눕기 따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려면 이 나뭇잎 JPG 파일을 가지고서 이 눕기를 하나하나 따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밑에 이제 먼지 JPG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 쓰인 거냐면 자 여기 완성된 예제 파일 보시면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에어홀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서라운드 흡입하고 서라운드 케어한다는 여기에 배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이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오려서 쓸 이미지고요. 옆에는 방 1, 2, 3, 4, 5까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첫 페이지에서는 제가 방 5에 이 부분을 오려서 이용을 했죠.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방 1에 이 부분을 제가 오려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효과들을 제 영상을 보시고서 방 1과 방 5번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시다가 더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방 2, 3, 4 요 파일 3개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본체 png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 제품의 본체들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png 파일을 준비를 해놨고, 아이콘 1에서부터 4가 있는데 요거는 첫 페이지에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쓰이는 아이콘들입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의 출처는 제가 사용하는 이 이미지들 있잖아요. 요거 무료 상업용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들을 다운받은 링크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메모장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기 켜줄게요. 파일의 이름은 가전 상세 페이지 연습이라고 지어볼게요, 이름을. 그 다음 폭은 우리 네이버 스토어팜의 권장 규격인 860픽셀로 가겠습니다. 높이는 넉넉하게 한 5000픽셀? 아이고, 5000픽셀로 갈게요. 해상도는 웹용이니까 72로 갈 거고요. 색상 모드도 마찬가지로 웹용이니까 RGB 컬러로 해서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첫 페이지를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배경이 들어갈 부분을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해 놓을게요. 우리 배경은 마스크를 씌울 거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씌울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도구 툴 이용해가지고 첫 페이지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역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약간 옅은 회색? 아니다,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이런 그레이 톤으로 넣고 배경과 사각형 레이어 함께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한번 맞춰줄게요. 자, 가운데 정렬 맞췄습니다. 가운데 정렬 맞췄고요. 자, 여기에다가 들어갈 배경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배경 이미지는 제가 방 5 JPG를 사용했어요. 방 5. 요 이미지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노출이 됐으면 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리도록 이렇게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사이즈 조정을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자, 엔터 눌렀고 우리 예제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마룻바닥이 예제 이미지는 되게 길게 있죠. 근데 얘는 마룻바닥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본체 이미지를 넣으면 이 밑에 포인트를 넣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배경을 한번 늘려줘 볼게요. 자, 방 5 레이어에 개체 축소판을 더블 클릭 눌러줄게요. 더블 클릭 눌러주고 자르기 도구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넓히고 싶은 만큼을 쭉 넓혀주세요. 그 다음 엔터 누르고 선택 영역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선택하고 늘려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택된 거 확인하고 컨트롤 T 눌러서 밑으로 쭉 늘려줄게요. 밑으로 쭉 늘리고 엔터. 다음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이걸 닫아보면 얘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져 있죠. 자, 이렇게 늘어난 거 확인했으면은 이번에는 여기 쓰인 배경처럼 좀 화사하게 밝기를 조절을 해볼게요. 자, 여기 레이어 선택된 거 확인하고 컨트롤 M 눌러줄게요. 컨트롤 M을 누르면 곡선이라고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이 곡선의 속성을 이렇게 올려서 좀 더 화사하고 뽀샤시한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훨씬 더 이거 효과를 넣기 전보다 후가 훨씬 더 뽀샤시하고 화사해 보이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글자하고 이 본체 이미지를 갖다 놔 볼까요? 한번? 자, 일단 글자랑 본체를 가져오려면 자, 기획서 파일을 가져와야겠죠. 기획서 파일에서 여기 쓰인 이미지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내친 김에 밑에 있는 글자도 미리 다 가져와 버립시다. 아니다. 이거는
요거 먼저 속성을 다 정리해 놓고 그 속성에 맞게 나머지 3개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작업 속도가. 자, 가져온 폰트들, 가져온 글씨들 다 한 번에 잡고 색상의 컬러는 2222 해서 짙은 검정에 가까운 회색으로 속성을 바꿀 거고요. 글자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산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유료 폰트이기 때문에 노토산스를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단락은 다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겠습니다. 단락은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조정을 해볼게요. 맨 첫째 줄에 있는 글자는 노토산스의 두께는 데미라이트예요. 데미라이트.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로 가겠습니다. 40포인트고요. 행간은 필요가 없죠. 행간은 한 줄이기 때문에 행간은 필요 없고 자가는 마이너스 50포인트, 마이너스 50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둘째 줄은 노토산스의 볼드예요. 두께는 볼드고요. 글자의 크기는 80포인트 갈게요. 글자의 크기는 80이고 행간은 마찬가지로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행간의 속성은 필요가 없고 자가는 마이너스 50 갈게요.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셋째 줄은 G마켓 산스로 갈 거예요. 폰트의 속성은 G마켓 산스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미디움으로 가겠습니다. 두께는 미디움이에요. 그 다음 글자의 크기는 25포인트 갈 거예요. 25포인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줄이니까 행간 필요 없고 자가는 200으로 넓혀줄게요. 200으로 해서 쭉 넓혀진 글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글자들 다 선택하고 배경이랑 같이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흉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요 개체들마다의 간격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줄은 맨 상단에서부터 한 150에서 160 정도 뗄 거예요. 제가. 자, 볼까요? 네, 160 정도 제가 뗐습니다. 그 다음 둘째 줄 글자는 첫째 줄 글자보다 간격을 35에서 40 정도 뗄 거예요. 지금 24 돼 있네요. 35 정도 떼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셋째 줄 글자도 둘째 줄 글자로부터 35포인트 이 정도 뗄게요. 35포인트가 아니죠. 픽셀이네요. 35픽셀씩 간격을 다 띄워놨습니다. 가운데 정렬 맞춰놓고 요 뒤에 배경 이미지도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 영문으로 온 세 번째 글은 제가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컬러를 눈대중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제가 이용한 컬러는 00A2FF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로 바꿔봤고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글자 잠깐 눈 좀 꺼놓고 여기에다가 본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서 얹혀볼게요. 폴더로 들어가서 본체 PNG 가져오겠습니다. 본체 PNG 가져와서 이 정도 위치를 시킨 다음 배경과 함께 잡고 가운데 정렬 한번 숑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맨 위에 숑숑숑 뭐가 나오고 있고 안쪽에서 빛이 나고 있고 요 안쪽에서도 빛이 나고 있고 전원 버튼에서도 빛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도 뭔가 바람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뭐 이런 효과들이 있고 나뭇잎이 휘날리고 있고 맨 밑엔 그림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요거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까요? 맨 위에 이 숑숑숑 되고 있는 저 효과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저 숑숑숑 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일단 이 타원으로 된 이 효과를 넣기 위해서 타원이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한 요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펜 툴을 가져와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타원 모양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지금 저는 만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 해서 컬러를 방금 사용한 하늘색, 자, 이 레이어 가이드 선 다 없애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약간 엔젤링 같은 이런 도형 모양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이 모양을 컨트롤 J 눌러서 모양 하나를 복사해 놓고, 원래의 모양은 눈을 꺼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눈을 꺼놓고, 이제 이렇게 복사된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누른 다음에 레이어 레스터화라고 있어요. 레스터화 시킨 다음, 요거를 필터 눌러주세요. 필터에 들어가서 흐림 효과의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필터에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 있는데 요거를 클릭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너무 반듯반듯해서 어색했던 그 도형이 요 반경 픽셀을 높이면 높일수록 흐릿흐릿해집니다. 근데 저는 요거의 속성을 한 2.4? 2.4로 해서 확인 눌러줄게요. 2.4로 해서 확인 눌러주고 이렇게 놓으면 또 너무 선명하죠. 색깔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부자연스럽죠. 자, 가이드를 그려놓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좀 더 가운데로 오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그래도 뭔가 찌그러진 것 같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너무 파래가지고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제가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블렌딩 모드 클릭한 다음에 쭉쭉쭉 효과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스크린이라는 효과를 이용을 할게요. 블렌딩 모드는 스크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되게 자연스럽죠? 요 한 개가. 자, 예제 파일 보시면 요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3개를 만들 거예요. 이 레이어 선택된 거 확인하고 Alt 누른 채로 위로 쭉 끌어가세요. 그 다음에 Ctrl T 누른 다음에 얘 크기를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한 번 더 Alt 누른 채로 쭉 드래그해서 한 번 더 복사해서 Ctrl T 누르고 마찬가지로 얘도 크게 키워볼게요. 자, 짜잔. 자, 예제 파일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다를 게 없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3개를 만들었으니 이 안에서 빛이 나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본체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브러쉬 툴 이용해가지고 앞에 정경색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브러쉬의 크기는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슉 과감하게 슝 칠해볼게요. 칠하기 전에 여기 경도는 빵 %여야 돼요. 경도는 빵으로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과감하게 칠해줄게요. 그 다음 칠한 요 레이어 있잖아요. 색깔이 칠해진 요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또 한번 적합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쭉쭉쭉 보면은 저는 이 중에서 스크린 모드를 한 번 더 사용할 거예요. 스크린 모드에 대신에 불투명도를 아까와 다르게 좀 많이 낮춰서 이렇게 저는 한 4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오거나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우는 툴,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싹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이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이쪽 까만 필터 부분에다가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어 새로 한번 생성해주고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걸 과감하게 또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지우개 툴이 있으니까 삐뚤면은 지우개를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할 필요 없이
너무 정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지우고, 마찬가지로 얘도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불투명도도 40포인트 40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볼게요. 자,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효과를 줘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전원 버튼에도 불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원 버튼에다가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하는 방법 똑같아요. 레이어 하나 새로 생성해주고 여기에다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한 번만 딱 가운데다가 통 하고 꽂아줄게요. 좀 더 작아도 되겠다. 통 하고 칠해준 다음에 얘 블렌딩 모드를 한번 또 바꿔봅시다. 얘도 블렌딩 모드 이것저것 쭉 한번 비교를 해보면 스크린도 이쁘지만 저는 요번에는 좀 다르게 오버레이 효과를 줘볼게요. 오버레이. 자, 오버레이 효과를 줬고요. 자, 마치 전원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지금 줘봤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람이 막 휘날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효과도 모양만 다르지 방법은 똑같아요. 방금 우리 여기 엔젤링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펜 툴을 이용해서 먼저 선명하게 만든 다음에 그 선명하게 만든 걸 레스터화 시킨 후에 흐릿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줘서 흐릿하게 만들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삼각형인데 마치 이렇게 휘어져 있는 삼각형들을 여러 개 만든 다음 그거를 레스터화 시켜서 블러를 줘가지고 가우시언 블러를 줘가지고 이렇게 흐릿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좀 살짝살짝 희끗희끗하게 효과를 줬겠죠? 그럼 지금부터 말로 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펜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칠색상은 하늘색, 회색상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자, 휘날리는 효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효과를 줘봤고요. 이렇게 도형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 만든 것처럼 이 레이어 3개 선택하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해놓을게요. 제가 레이어를 복사해 놓는 이유는 효과를 주다가 망치게 됐을 때 곧바로 이제 원래 있었던 이 원본 레이어가 있으면은 다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복사를 해 놓는 거예요. 약간 보험용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복사를 해놨으면 복사한 것들 전부 다 우클릭 누른 다음에 레스터화, 레이어 레스터화 클릭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레스터화된 요 3개의 파일을 우클릭 눌러서 한 번 더 이번에는 레이어 병합이라는 걸 눌러줄게요. 자, 레이어 병합이라는 건 3개로 나뉘어 있었던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또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들어가가지고 또 흐릿하게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확 흐려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반경을 8.9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레이어에다가 블렌딩 모드를 또 줘야겠죠. 블렌딩 모드를 쭉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쭉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스크린도 괜찮을 것 같고 쭉쭉쭉 보면은 아니면 선형 닷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형 닷지.
근데 저는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아니다. 스크린 말고 저는 선형닷지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니까 아까 하늘색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레이어에서 컨트롤 U 눌러서 채도를 쫙 빼볼게요. 채도 쫙 빼서 하얀색으로 만든 다음에 불투명도 좀 더 조절해서 위치를 좀 더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좀 더 자연스럽게 효과를 한번 바꿔볼게요. 레이어 마스크 클릭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로 검정색에서 흰색 혹은 검정색에서 투명으로 된 거 확인하시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를 좀 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바람 같이 보이죠? 그라디언트 도구로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양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레이어를 그대로 Alt 누른 채로 쭉 끌고 올게요. 그 다음에 Ctrl T 눌러서 우클릭 누른 다음 가로로 뒤집기 눌러줄게요. 가로로 뒤집기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봤습니다. 자, 바람이 뭔가 슝슝슝 나오는 건지 배출이 되는 건지 어쨌든 바람의 움직임이 이렇게 효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을 가져와 볼게요. 자, 폴더에서 나뭇잎 파일에서 직접 눕기를 따가지고 가져오는 연습도 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눕기가 따져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나뭇잎 눕기 PSD 파일을 켜시면 제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 뒤에 배경에 검정색을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 하나하나가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요 레이어 4가지 다 나뭇잎 4개 다 쭉 끌고 올게요. 여기 파일이 아니구나. 쭉 끌고 올게요. 쭉 끌고 온 다음 크기 조절을 해봅시다.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나 위치 조절을 좀 해볼게요. 기울이기도 조절해도 좋고 사이즈를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몇 개 더 흩날릴 수 있는 걸 몇 개 더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어머. 지금 이 정도로 이 정도 해서 여기서 이제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뭇잎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마치 무중력 상태에 나뭇잎이 동동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효과, 흔들려서 막 날아가는 듯한 그런 게 캡처된 듯한 영상이 캡처된 것 같은 움직임을 줘볼게요. 자, 요 레이어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필터에서 효과를 줄 건데 일단 요거 먼저 요 맨 위에 왼쪽에 있는 나뭇잎 먼저 효과를 줘볼게요. 필터 들어가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흐림 효과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 썼던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아니라 이번에 동작 흐림 효과라는 걸 클릭한 다음 여기서 요 각도와 이 거리를 조절해가지고 효과를 줘볼게요. 마치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효과가 좀 들어가죠. 저는 이렇게 각도를 좀 조절을 해봤고 움직임은 이 거리를 넓히면 넓힐수록 엄청나게 흔들리는 듯한 그런 게 구현이 되는데요.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파리들도 똑같이 흐림 효과에서 동작 그림 효과 들어가서 이쪽은 이렇게 날렸으면 좋겠으니까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이게 나뭇잎이 하나하나마다 움직임의 각도가 다를 거고 움직임의 거리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줘야 돼요. 약간 노가다. 어디 갔어? 동작 그림 효과.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해서 얘는 살짝 움직이는 걸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확인. 흐림 효과, 동작 그림. 각도를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이렇게 흐림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몇 개는 좀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고 몇 개는 그냥 이렇게 동동 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그대로 둘게요. 근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나머지 나뭇잎에도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멀리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지금 이 본체에 그림자가 없으니까 엄청 어색해요.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체에도 그림자를 한번 줄 건데 이 본체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긴 하죠.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도.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주게 되면은 이런 뭐랄까 좀 현실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좀 부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나오게 돼서 저는 요 그림자 효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렇게 자연스러운 그림자 효과를 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본체 밑에다가 레이어 하나 새로 생성해 주시고요. 선택 영역 툴에서 원형. 자, 선택 영역 툴에서 원형 선택 윤곽 도구 선택해서 패더를 한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올 그림자 부분을 이렇게 대충 잡아주세요. 대충 잡고 전경색은 블랙으로 된 거 확인하고 Alt 딜리트 눌러주겠습니다. Alt 딜리트 누르면 밑에 그림자가 숑 생겨요. 이거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좀 자연스럽게 바꾸고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할게요. Alt 누른 채로 레이어 밑에다가 끌어오면 복사가 되죠. 이 복사된 레이어를 Ctrl T 누르고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볼게요. 크기 조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이것 또한 불투명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불투명도를 조절한 다음에 이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마스크 씌우고 그라디언트 도구에서 그라디언트 도구 속성이 블랙에서 하향 혹은 블랙에서 투명된 거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불투명도를 한 번 더 조금씩 만져주면 훨씬 자연스럽죠. 아까 처음에 그 레이어 스타일로 줬던 그 그림자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림자까지 줬으면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간 4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또 넣어봅시다. 자, 구역이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에 밑으로 좀 넓히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콘을 넣을 건데요. 아이콘이랑 글자를 넣기 전에 보면 구역이 이렇게 4가지로 또 나뉘어져 있죠. 이 구역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 툴에서 세로가 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세로가 긴 직사각형으로 일단 검정색으로 채워가지고 사각형을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4개가 따닥따닥 붙어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교차되게끔 첫째 번과 세 번째 번 사각형은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4가지 선택하고 4가지 사각형의 사이즈를 좀 조절을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키고 얘네들의 불투명도를 또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불투명도를 저는 요 정도
22% 줬네요. 22% 주고 이 사각형들 사이사이에 보시면 얇은 점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펜툴 가지고서 사이사이에 오게끔 점선을 주겠습니다. 컬러는 대충 여기 쓰인 갈색, 짙은 갈색을 쓰고 싶거든요, 저는. 여기를 딱 클릭했을 때 나오는 색이 533A21이에요. 533A21. 533A11 해서 칠색상은 없고 획색상은 방금 여기 피커로 찍었던 그 짙은 갈색에다가 요 선의 두께는 1픽셀이고요. 선의 모양은 요 점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오게끔 했습니다. 안되겠다. 1픽셀 안 보인다. 2픽셀로 갈게요. 2픽셀. 네, 2픽셀이었나봐요. 2픽셀로 가고 요 레이어 그대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2픽셀로 가고 이 레이어를 그대로 2개 더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다 위치를 시킬게요. 짜잔. 다 위치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각형 4개가 요 사각형 4개 있잖아요. 4개를 불투명도를 동일하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검정색은 더 흐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색은 제가 한 7포인트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4가지 사각형 있잖아요. 요 4가지 사각형과 점선으로 된 선 3개, 그러니까 총 7개의 레이어죠. 7개의 레이어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를 먼저 시켜놓겠습니다. 요거는 아이콘 들어갈 자리라고서 이름 폴더를 한번 그룹명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그룹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보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씌운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살짝씩 그릿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여기 들어갈 글자와 요거 뭐죠? 아이콘을 가져와서 위에 얹혀볼게요. 아이콘 4개 먼저 가져왔고요. 사이즈는 컨트롤 T 눌러서 조정을 해볼게요. 사이즈 조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 하시면서 이 구역구역 가운데에 딱 오는지 안 오는지 가운데 정렬도 좀 하면서 정돈을 하시면은 좋겠죠.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럼 아래에 들어갈 글자들을 또 가져올게요. 파워포인트에서. 우리 이거 하나 복사해놨었죠. 가져왔었죠. 아까 가져온 글자를 찾아볼까요? 요거다. 자, 요 글자인데요. 자, 요 글자에 먼저 색상을 먼저 바꿔볼게요. 색상을 먼저 바꿔서 볼게요. 요 아이콘은 제가 지금 다 동일하게 54, 51, 50이라는 색깔로 약간 붉은빛이 한 방울 정도 섞인 그런 색깔로 아이콘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아이콘과 동일한 색깔로 글자의 색상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글자의 속성은 노토산스고요. 두께는 일단은 볼드로 갈게요. 일단은 볼드고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로 가겠습니다. 24포인트에 2줄짜리니까 행간의 속성도 바꿔야겠죠. 행간의 속성은 33포인트로 갈 거고 자간은 마이너스 50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대 50제곱미터인데 제곱에 이 2가 그냥 숫자 2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폰트 속성, 문자 속성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위첨자. 자, 이거는 위첨자로 바꿔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M, 요 미터는 단위가 소문자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대문자 효과가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문자 효과 꺼줄게요.
대문자 효과가 안 켜져 있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뭐 누를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 둘째 줄에 들어간 넓은 청정 면적, 여기는 두께를 데미라이트로 가고 나머지 속성은 그대로 갈게요. 데미라이트로 두께만 다른 겁니다. 두께만 다르고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Alt 누른 채로 레이어 쭉쭉쭉 복사를 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각각의 글자의 내용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마지막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배경이 지금은 뭐 마루가 다행히 좀 단조로운 무늬의 나무 결인데, 만약에 이 바닥이 되게 화려한 바닥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너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방 사진 있잖아요. 방 이미지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줄게요. 레이어 마스크 씌운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로 검정에서 하양 혹은 검정에서 투명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살짝 지워줄게요. 살짝 지우고, 그 다음 아래에 우리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의 컬러를 살짝 요거에 어울리는 요런, 아이고 미쳤어. 이 정도 컬러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콘들 4개, 그 다음에 이 아이콘 아래에 들어간 이 글자 4개까지 합쳐서 총 8개죠. 8개의 레이어가 선택된 거 확인하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를 시킬게요. 지금 얘네들입니다. 그룹화 시킨 애들. 얘네들 그룹화 시킨 다음에 아이콘이 들어갈 자리,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랑 같이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이 두 그룹이 선택된 거 확인하고 가운데 정렬을 흉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첫 페이지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켰어요. 불투명도 좀 더 낮춰도 되겠다. 한 5%? 자, 이렇게 첫 페이지를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섹션에 있는 이 에어홀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쓰인 엔젤링 만드는 방법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효과, 배출이 되는 효과, 요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숨에는 행복, 날숨에는 재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